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헤일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사진가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까지? 인생과 이제 사진업계의 미래, 막 이러면서. 개소리였고요. 개소리 집어쳐! 주제가 뭐였죠? 사진가의 시급에 대해서. 자, 사진가의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정말 싸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열변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근데 주제는 이건데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헤일입니다. 캔오빠예요. 어떡하지? 나는 카메라는 니콘인데 렌즈가 다 시그마야. 좀 소개를 더 해주시죠. 없는데? 사진을 사랑합니다. 여기다 애교해도 되나요? 애교.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에겐 편집이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컵보 받으셔야 돼요. 아시죠? 예? 편집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악마의 편집 전문입니다. 아, 내 눈! 어쨌든 그 사진가의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 그냥 와서 대충 누르면 되는지 아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카메라 개나 소나 다 있는데 뭐 그러냐 이런 사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나름 기술직의 전문가인데. 근데 방금 오프닝 멘트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페이가 낮은 이유는 인지도 때문이 아닐까. 사실 이걸 얘기하는 이야기하기에 앞서 너희들의 인지도를 높여라. 자,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주세요. 인지도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갈게요. 주제 따윈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게 최저 시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 시급이 10,000원이라 그래서 10,000원만 줘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줘도 되잖아. 근데 최소한의 그걸로 10,000원은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결혼식 갔다 와서 나는 제가 거의 욕을 한 번 한 적 있죠, 방송에서. 아, 맞아요. 기억나. 그 방송 저도 봤어. 아니, 적어도 돈을 지불하면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은 근데 나쁜 사람이었어. 제가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남의 돈 벌어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카메라 있고 사진 좀 찍을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돈 받고 일할 거야 그러면서 받으니까 소비자들도 만족을 덜 하게 되고 나는 잘 못 찍으니까 50,000원만 받아도 돼 라던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 페이가 낮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유료 작가가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쌓으려고 그 몸값을 낮게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페이도 있고. 나는 이제 스튜디오 쪽도 살짝 이해가 가요.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 됐다 놓고서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뭐 어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보름 한 달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해야 돼. 근데 요즘엔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애들이 오자마자 카메라 잡으려고 그러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뭐 여기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사진 제일 잘 찍는 놈은 진짜 기술 좋아서 잘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래 찍은 놈이 잘 찍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장만장 찍으면 대충 찍다 보면 이쁜 사진 다 나오거든. 경력이 없으면은 스킬이 없으면은 거기서 경험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 근데 와가지고 나는 사진 찍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사진학과 대학원생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대학원생이니까 난 열심히 배웠잖아. 근데 그랬어. 그거 또 이제 또 얘기 샜는데 돈 받고 찍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맞죠. 그리고 돈 주고 찍으려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 기술의 스킬에 대한 페이를 좀 당연히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페이가 10만원인 작가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고 페이가 40만원, 50만원인 작가도 못 찍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도 있지만 그냥 약간 거품 껴서 비싸게 명성이 오른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잘 찍는데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분들도 있고 나처럼. 아, 나처럼? 우리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술이라는 게 딱히 보여주기 어렵잖아요. 만장 10만장 찍은 거 중에 이쁜 거 몇 장만 인터넷에 올려놓고 광고하니까. 근데 고객들도 너무 싼 거를 참는 거는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 싼데 좋은 건 없어. 스냅페이가 2시간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 맞죠, 보통. 네이버에서 치면은 돌스냅 98,0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 2시간에 98,000원이라 하면은 그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정 안 할 거야. 돌사진은? 원본 그대로 줄 거야. 근데 엄마들은 왜 사진 이러냐고 보정 안 해주냐고 따진다고 그러더라고. 충분히
말이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내 인건비랑 장비 렌탈 값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렌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거 12시간에 35,000원이네요. 겁나 싸네요. 자, 렌즈 한번 볼까요? 우리 2470 한번 볼까? 2470?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행사라고 갔을 때 찍는 최소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 나온다는 거죠. 카메라 빌리는 값이 그만큼인데 근데 인건비도 있으니까 8,350원인데 저희는 그래 기술이 있다고 쳐서 시급 10,000원으로 친다고 하면은 카메라 렌즈 렌탈 값에 저희가 2시간 촬영을 하죠.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정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20장 하는데 필터도 그날의 필터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왔다 갔다 실제 촬영하고 보정하고 하면은 뭐 7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7만원, 이것도 7만원, 14만원. 근데 과연 그게 합당한 가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스냅 사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최저가 기준으로 오는데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최고가를 원해요. 돈은 최저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건 최고가야. 그럼 최고가를 가셔야지. 그래서 조금 소비자, 그러니까 나도 소비자기도 하고 이제 뭐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가격은 싼 걸 원하면서 비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자괴감이 들었어. 나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8만원, 9만원에 찍는 저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급하신가? 왜 자기 기술을 저 가격에 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보정하는 사진을 잘 안 보내. 웬만하면은 내 사진이 이쁜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비형이면 이쁜 거 주면 좋잖아. 그래서 보정하고 시간까지 나오면 나는 사진보다 보정을 노래 찍는 시간보다 보정하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맨날 쓸데없이 막 배경에 나뭇잎 지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막 맞아. 균형 맞추고 1시간에 20만원도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진이 싸게 됐을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오래전에 일했던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필름 시절 있잖아. 필름 시절 그때는 찍으면은 필름이 돈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돈이었어.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딱 찍고 아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그럼 얼마 추가? 얼마 추가? 그땐 이랬고 필름 한 통 다 썼어요.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필름 2통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간대. 근데 거기서 있는데 아 작가님 저희 좀만 더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통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금이 딱딱딱딱 들어가고 그때는 당연히 사진은 아무나 못 찍는 거였으니까 페이가 비쌌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다들 카메라 있겠다. 이것도 그렇지. 핸드폰도 잘 나와. 지금 찍는 거 내 노트템 안녕. 너무 이게 기술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참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명 없어도 잘 찍고 조명이 꼭 있어야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닌데 결혼식장 스냅 가고 이런 데서 특히 이제 결혼식 원판 사진이니까 나중에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조명이 절대적인데 그 스트로보를 직광으로 때리면서 이쁜 사진을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사진 찍는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진짜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진짜 야 20만원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20만원도 좀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뭐 이제 뭐 상업적인 그런 게 많아요. 스튜디오 끼고 가운데 끼고 뭐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업체 하고 있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결혼식 사진을 60만원을 줬어요. 60만원을 준 사람은 그거야. 그 사진가가 얼마를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스튜디오에서 떼먹지, 도와주는 이모도 돈 줘야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커미션 들어가겠지. 당연히 커미션만큼 또 사장의 돈을 더 먹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 사진 작가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좀 찍는다 그러면 페이가 안 맞는다고 안 하거든? 그냥 이제 배우려는 사람들이 좀 찍어봤다. 이런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을 거야, 아마. 근데 되게 이거 찍기 전에 막 상의할 때는 되게 막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할 말이 많다 그랬는데 딱 카메라 온다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적정가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죠? 2시간. 적정가를 말씀하시니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화보처럼 그냥 찍는 스냅 사진을 혼자 찍는데 2시간에 20만원이다 하면은 그것보다는 더 받아야겠다. 나도 동의하는 게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카메라 네 거 쓰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냥 와서 사진 한번 찍는데 뭐 이렇게 비싸요? 사진 찍는다고 카메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포토샵 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일반 분 중에는. 뭐 사진 보정은 어플로 하면 된다고 치고 그냥 카메라 그 핸드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로 찍는 것밖에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카메라라는 게 너무 흔해지고 포토샵이라는 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거꾸로 그거지. 그러면 내가 그냥 가가지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들고 가서 사진 결혼식 가서 사진 찍어서 준다 그러면 딱 가가지고 왜 이런 거 그러면 10만원짜리잖아요. 저 인건비 빼면은 카메라 비싼 거 못 들고 와요. 오히려 이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까먹었지만 비싼 그 조명이라 그래도 카메라도 렌즈고 조명이고 뭐 카메라 렌즈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조명 같은 거는 이제 비싼 조명 싼 조명이 있잖아요. 갖고 다니는 게 나는 그래도 뭐 싼 거지만 AD600이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뭐 조명 중에선 싼 편이긴 해도 그래도 그것도 뭐 한 5, 60 가니까 싼 건 아니지. 근데 그런 거를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작은 스트로보를 하나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조명을 어떻게 쓰게 따라 다르는데 확실한 거는 센 조명이 안 좋을 수는 없어. 조그만 스트로보에 비해서 큰 조명을 갖고 다녔을 때 단점은 무겁고 설치하기 힘들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찍을 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들고 다니려면 가방에 하나가 큰 걸 들고 다니든가 가방이 2개가 된다던가 그래야 돼요. 삼각대에다가 그 큰 거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앞에다 소프트박스라도 씌운다면은 근데 그거까지 고생을 하면서 과연 15만원 이런 페이에 들고 다니까 내가 본 글들은 그래. 사람들도 프리랜서로 뛰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작가님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일도 하면서 이제 주말에 중간중간 이제 스튜디오나 어디에서 받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페이는 낮지. 대신에 자기 이름 달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는 저렴한 거 갖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다들. 그리고 이제 내 사진 찍고 돈 제대로 받고 그럴 때는 비싼 장비 들고 다니고. 처음에 했던 말인데 대충 찍어도 어차피 스튜디오 그런 건 돈 다 나와요. 문제 책임도 내가 안 져. 스튜디오 쪽에서도 그냥 대충 쓰다가 이 사람 뭐 컴플레인 나면 그냥 대충 처리해주고 그러거든요. 나도 그 집 많이 하거든. 죄송해요. 소비자의 암 같은 존재가 저였습니다. 많이 하거든. 안 되겠네. 어쩔 수 없는 게 스튜디오에서 그 모든 돌잔치를 다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쓸 수밖에 없는데 외주 중에도 잘하는 분이 있지만 그 사람만 쓸 수는 없잖아. 뭐 한 타임에 뭐 4명의 예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4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검증이 안 된 분들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결혼식에 거의 10분 늦으셨는데 결혼식장이 10분 늦었다니까. 시작하고 10분 늦었대요 여러분. 네, 깜짝 놀랐어요. 친구 대기실 10분이 아니라 시작하고 10분 늦었대.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부랴부랴 막 85mm였는데 그걸 찍고 있었다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나는 적정가는 솔직히 25만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기술직을 되게 약간 좀 싸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컴퓨터 고치는 사람들도 기술자거든. 그치. 근데 막 컴퓨터 들고 와서 어디 고장난지 봐달라 그런 다음에 에이씨 그러고 가져가잖아. 그 사람은 시간을 썼잖아. 자기 지식과 어디가 고장난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점검이라는 걸 받아 정상인데 요즘에는 기업적인 문화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손님들이 싸우고 갔다 그러죠. 동네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요즘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직. 뭐 고친 것도 없고 보기만 하는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 사진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보정까지 해서 나가는 게 나는 나의 그거라고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응 맞아. 보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본 줄 거면은 그냥 갖다 찍어서 카메라 갖고 와서 찍으면 메모리 주지 뭐 그냥 귀찮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시간에 20만 원이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에 20만 원이면 잘 받는 거야. 스냅 하시는 분들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 스냅을 한번 내가 뭐 당장 내일 데이트 스냅을 찍으러 간다 그러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이 돈 받고 이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딱 결혼할 때는 돈 되게 많이 줬는데? 그럼 가운데서 다 떼먹는 거예요. 약간 사진이라는 게 장소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 다 포토샵까지 완벽하게 한 거. 잘 찍은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우린 그걸 볼 뿐인데 그 사람은 진짜 그게 유일하게 잘 찍은 사진이고 어떤 사람은 잘 찍은 사진 1000만 장 중에 한 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는 게 좀 힘든 것 같은데 요즘에 레슨을 많이 다니면서 나는 편해진 게 뭐냐면은 레슨은 준비하고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어차피
내용 비슷하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 같은 건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 이렇게 짜고, 그거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니까.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딱 끝나고 나면은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딱 나와서 어디 전화해서 야 뭐하냐 술 한잔 하자 이게 가능해요. 하. 되게 편해.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찍은 다음에 집에 와서 그때부터가 일이거든 진짜. 맞아요. 2시간 찍었으면 4시간 보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2시간에 20만원 비싸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왕복시간 이런 거 다 빼고 6시간에 20만원? 나쁘지 않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난 솔직히. 카메라 장비로 이런 거 다 빼고 장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만 봤을 때 인건비 100%라고 봤을 때 내 기술적인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자고. 2시간 찍고 4시간 보정을 해서 준단 말이죠. 그럼 6시간이야. 6시간에 20만원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1시간에 3만 얼마 꼴이야. 1시간에 3만 얼마 꼴이에요. 산수 잘 못해가지고 6, 3, 18 해가지고 그래 뭐 3만 3천 원 정도 되겠네. 3만 3천 원 받자고 내가 뭐 10몇 년을 이렇게 일해온 거 아니거든. 맞아. 여러분 월급도 나눠봐. 33,000원보다 많아.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요즘에 스튜디오 한다고 막 연락을 막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진짜 돈에 욕심이 없는데. 진짜요? 전 그렇게 진짜 한 달만 먹고 살면 돈에 욕심이 없어요. 얼마를 보면은 한 달에 한 2천만 벌면 욕심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이제 사진 쪽에서 일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고 그런데 차장님급이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중소기업 회사라고 하고 생각을 해봐요. 아 중소기업도 못 봤는데 못 봤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10년을 넘게 일했어. 그러면 보통 연봉이 4천 정도는 되지 않나?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에서 따지면 못 주는 데도 많긴 하지만 4천보다 많지 않나요? 아니요 못 받는 데도 되게 많아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진짜 그 X소기업이라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거는 또 좀 논외로 별개로 하고.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업 가려고 그러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업계에서 날고 긴다 해서 20년 이렇게 넘게 일한 사람들이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잘 받는 사람이 월급이 한 400 정도 받아요. 진짜 많이 받네. 스튜디오 치고는 진짜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12 해봤자 4,800인데 세금 떼고 뭐하고 해봐. 400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은 거의 한 20년을 일했던 사람인데 연봉이 5천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기술직에서 기술이 좋다는 사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그거를 이제 뭐 이건 약간 스튜디오 얘기였고 이제 우리가 스냅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하루에 한 건씩 일 거의 못해요. 하루에 한 건씩 일 거의 못해. 주말에 두탕 세탕 뛸 수도 있어. 뭐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만 이틀씩 일해도 야 한 달에 300을 넘게 본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중에는 보정하고. 근데 돌잔치를 사진으로 2탕만 연속으로 뛰잖아요? 그럼 농담이 아니라 손이 떨려. 지인이 빠져요. 3탕 뛰잖아. 집에 가서 이런 거 마셔야 돼. 이거 단 거. 아니야 그런 거 마시면 홍삼 주스 이런 거 마셔야 돼. 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당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야.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있으면은 진이 빠져요. 찍을 때는 미친듯이 집중해서 찍어야 돼. 왜냐면은 맞아. 행사 사진이거든.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찍으면 예쁠까? 저렇게 찍으면 예쁠까? 뇌가 정말 바쁘고 몸도 바쁘고 무겁고 해가지고 진짜 체력전은 맞는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작가님들은 이래요. 열정 없는 작가님들은 대충 장수 채우고 집에 갑니다. 진짜예요 진짜. 왜 그렇게 하지? 돈을 얼마 안 받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에이씨 비싸고 할 필요 없네 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는 어차피 돈도 얼마 못 받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사진이 좋아가지고 찍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늘 재미있게 찍고 있어요. 왜 작가님들이 열심히 안 찍는 작가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 저는 스튜디오 쪽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스튜디오에서 손님들 아까 말했잖아 그런 전화를 내가 많이 받는다고.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은 잘 찍는 사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잘 찍는다 그래서 둘째 돌잔치 때 여기 오려면 몇 년이 걸려. 그리고 결혼 2번 할 거 아니잖아. 결혼식 다시 할 때 와가지고 내가 저번에 결혼할 때 보니까 여기가 사진을 잘 찍더라 이런 거 못 하잖아. 스튜디오에서 이제 야외 뭐 돌잔치 스냅이라는 거 할 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잘 찍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못 찍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슬프다 그거는. 되게 웃긴 것 같아. 뭐냐면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 받고 앨범 만들어서 나가면 끝나. 너무 냉정하게. 상업적이야. 그 스튜디오는 상업이니까. 상업이니까. 근데 작가들이 못 찍었으면 컴플레인이 나요. 못 찍었으면 컴플레인이 나. 잘 찍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하지만 그거 끝이야. 그러니까 못 찍지만 않으면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요, 나는. 그래서 그 열정에다가 그걸 하면은 진짜 예전에는 그 결혼식이나 이런 거 가면은 뒤에서 돈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 잘 좀 부탁한다고, 사진 좀 이쁘게 부탁한다고. 그래, 왜냐면 그게 소중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돈 냈잖아, 넌 당연히 잘 찍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협조도 잘 안 해줘. 협조? 협조. 누가? 그러니까 결혼식은 그냥 대놓고 사진 찍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잔치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돌잔치 같은 경우에 엄마랑 아빠는 애 냅두고 인사하러 다니기 바빠. 알아서 케어까지. 돌잔치는 약간 또 잔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요. 보통 이제 엄마 1시간 일찍 오세요, 애기 사진 찍고 이렇게 돌상 그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와서 준비하고 보다 보면 잔치 시작해. 그럼 애기는 잔치 끝나면 피곤해서 자요. 울어, 피곤하니까. 이거는 그 애기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만. 할로윈인데 좀비인데? 예전 같았으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고, 뭐라 그러면 우리 지금 사진 찍고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하다 말고 그래 이러면서 사진 찍는 거 신경 안 써줘. 그러면서 이쁜 사진 나오길 바라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얘기인데, 차라리 페이를 올려서 비싼 거 받고 말.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손님들이 잘해주면은 진짜 이쁜 사진 하나라도 더 찍어드려야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 받으면 우리도 찍기 싫어져요. 기본만 찍고 말래? 내가 왜 쟤네들한테 잘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가격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사진 뭐 비싸게 찍어 이거면 되지,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금액이 되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지, 사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사진 찍어야 되니까 준비 좀 하자. 그래서 그 금액이라는 게 그냥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라기보다는 그 찍히는 사람이 태도가, 찍히는 사람이 사진을 가볍게 생각하면은 10만원, 10만원도 아까운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이 제일 중요한 날이면 100만원도 아깝지 않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렴한 건 다 자르고 거기 가요. 레슨 할 때도 똑같아. 맨 처음에 진짜 저렴하게 몇 번 했었는데, 거의 그냥 동네 그냥 노는 사람 불러서 내가 이 돈 준다, 야 너 좀 떠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진짜 슬퍼. 그래가지고 나는 싸게 절대 안 해. 차라리 공짜로 카톡으로 얘기를 해줄지언정 4시간 따로 절대 안 내요. 내가 잘났다 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지식에 대한 내 기술에 대한 내 값어치에 대한 그 대접을 받고 싶어서, 나는 그냥 편의점 가서 일하려면 10,000원 받고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10,000원 받고 절대 안 할 거야.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분이에요. 근데 사진은 못 찍어. 방송 보면서도. 근데 자부심을 가질 만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해. 왜 카메라 만지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하도 많아서 이렇다고 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제대로 하는 사람 몇 없어. 걸러내면. 그렇더라고요. 되게 제가 잘 찍는 편이더라고요. 편집. 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쁜 사진을 찍고 싶으면은 돈을 많이 주라는 거보다는 너무 저렴한 거는 하지 마시고, 너무 저렴한 취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렴한 사람의 대우를 해주면 우리도 저렴한 사진으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진도 예술이란 말이야. 그냥 뭐 무슨 빵 만드는 것처럼 뭐에다 딱딱딱 레시피대로 하면은 그게 무조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돈을 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100% 좋아서. 그래서 저도 뭐 촬영 문의가 왔을 때 그 돈이 아니고 그 촬영의 내용을 보고 컨펌을 하는 편이거든요. 먹고 살만한 작가님들은 이래도 컨택 오면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아야 되는데, 거른다면서요. 그 페이가 적은 거 거르신다면서요. 요즘엔 홍보를 되게 걸러요. 제가 막 얘기하는데 되게 걸러. 아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1시간에 5만원? 콜? 1시간에 5만원 콜. 내 장비 아무것도 안 쓰고. 갤럭시 노트 10 안 써. 옛날 거 쓸 거야. 3년 전 핸드폰 쓰고 그럴 거야. 3년 전 휴대폰. 이거 예쁘죠? 벚꽃 같죠?
어떻게 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다리 세운 거야. 아 이게 다 세운 거야. 아 진짜. 나 앉은 게 되게 작아요. 아 정말 다리 길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허리가 짧아. 딴 사람들 보통 허리만 됐으면 나 키 180 넘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소리.